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막판 들어서 좀 하락폭을 키우면서 양대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는 채널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도 문자 창구 그리고 유튜브 창구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고요.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많은 상담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의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네. 악재 또 악재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G엔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8%가 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8% 넘게 밀렸는데 네. 코스닥 지수 하락의 좀 주 원인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이 2차 전지주들의 앞으로의 전망 예병군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2차 전지주들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또 바라보셨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자, 이걸 지금 여전히 그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이제 3원계 배터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3원계 배터리에서 강세였던 우리나라의 대다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양극재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이니켈 쪽이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고까지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게 단결정 배터리인데 이 단결정 배터리로 넘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산 덤핑도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과연 지난해처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진짜 어닝 얼스케이크처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제 단기적 상황에서는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2차 전지가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전기차가 아직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 산업은 거의 다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환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UAM도 그러니까 어반 에어 모빌리티 쪽 이쪽도 핵심은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의 최근 모습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또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의 어떤 지금 2차 전지의 고성능화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성차 쏟아져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구동 모터의 숫자를 늘리는데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 모델 S, X 플레드 모델은 구동 모터 3개를 적용했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GV90도 구동 모터 2개를 이제 적용했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싸움이 아닌 구동 모터 싸움으로 약간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관심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 시장에서의 주도주의 약간의 변환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야 되겠다는 전략은 오케이.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 굳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성이 충분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분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정재훈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이렇게 좀 밀릴 때 그럼 봐야 하는 건지 사실 앞으로의 가이던스나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또 않잖아요. 사실 이게 그 2차 전지는 저는 되게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하반기 때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오늘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셀 기업들까지도 다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부분 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밝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만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느 정도 사실 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저점 단기 저점은 좀 나왔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8%대,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큰 폭의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부분 아마 보유 중이실 거예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이 고점을 쳤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확인 매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규로 좀 접근을 해 나간다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전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뭐 손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 확인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아 여기가 저점이야 그 예상을 하고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고통이 좀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빠질 만큼 빠졌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니까요. 두 분의 의견 굉장히 상반된 만큼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잘 나올 걸로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 자동차 업황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GM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뭐 실적 내년 이 매출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하면서 좀 업황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황을 볼 때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장 캐리하는 기업이 뭔지 우선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업은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게 지금 단가의 인하를 단행했고 이 부분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부분의 전략, 그 다음에 완성차의 판매가 아니라 기타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기아차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 하단은 3조 2천억 원대, 예상치 상단은 영업이익 기준 3조 9천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뭐 3조 2천억 원이 나오고 3조 9천억이 나오고 이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대해서 올해 반영된 실적 같은 경우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인데 우선은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대입해 보면 환율은 비슷한 수준. 근데 여기에서 인센티브는 올라갔고 월별로 판매량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2분기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 또는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추냐고 하면은 가장 큰 포인트가 전기차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전략을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저평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더딜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내년에 기아차 기준으로 먼저 전기차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성차 부분 같은 경우에 가격, 그다음에 구체적인 판매 대수 같은 경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고 내년에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올릴지 부분을 구체화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좀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주가는 답보 상태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대차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네. 이렇게 또 비타님께서 아하.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내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국에서 관군제 마케팅이 시작이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가지고 이번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시간후에선 또 화장품주가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기회를 보고 잡아야 할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군제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오맨. 지금 저를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뭐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말씀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냐면은 그 중국이 관광객들이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화장품은 수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카지노 쪽하고 이제 저기 피부 미용 의료 이쪽으로 제한적으로 수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거차 운동, 그리고 하나는 또 과성비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 MZ 세대 같은 경우는 그 거차어라 그래가지고 애국 소비 운동이라 가지고 중국 상품을 되게 많이 씁니다. 맞아요. 해외 상품보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성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중저가 화장품의 어떤 제품의 어떤 가성비도 많이 올라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거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봐야 될 화장품은 있습니다. 뭐냐?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매출차가 다변화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보셨잖아요. 잉그로드랩 그리고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갔잖아요. 클리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같은 경우 그 코스맥스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가가 괜찮은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탈중국을 해가지고 매출자 다변화가 이루어진 회사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뭐 대형주인 아모레퍼시픽, LG체험과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스맥스라든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국내 매출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또 결국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전방업체들의 비중국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 괜찮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어떤 키워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탈중국 여기에 발맞춰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화장품 업체들을 제한시켜서 보는 게 그래도 승률이 그나마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관군제 기대를 걸어봐도 되냐 했을 때는 아니오라고 하셨지만은 네. 탈중국하는 기업들 몇몇 개는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데니님께서도 네.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비구이안이 달러 채권 디폴트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 네. 또 장중에 전해지고 장 마감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쵸.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들 유의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좀 리스크가 해소된 걸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일단은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좀 컨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치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향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중국말로는 비구이안 그리고 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우리나라는 벽개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이게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미 이런 것들에서 대체가 이미 됐던 상황들이고 디폴트가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상된 위기는 절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첫 번째 헝다가 터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헝다가 터질 때 정말 위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헝다보다 부실 채권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지금 컨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은행 자산 중에서 부동산 디벨로퍼 관련된 자산이 한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 중국의 주담 대출이 은행 자산 비중이 11%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4.4% 상당히 낮은 겁니다. 물론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정부에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이 파산하게 되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게 항상 GDP의 25%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위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리 가든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 영향이란지 글로벌 경기에는 영향이 없고요.
중국만 어찌 보면 중진국의 어떤 위험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영향 없으니까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랍 쪽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글로벌 매크로 이슈의 우선순위 있으니까 그것만 우선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